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4월 2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네, 한국 인도 중동전쟁 대응에 이란 전쟁이 나누네. 중동전쟁 대응에 나프타 석유화학 원료 안전공급? 둘 다 수입하는데 무슨 안전공급이냐? 둘 다 수입하는데 무슨 안전공급이요? 에? 에너지 안보 공동성, 뭐 공동구매를 잘하겠다는 소리야? 양국은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파트너다. 인도는 한국의 제5위 나프타 수입국이며. 그러니까 이게 인도가 나프타를 만드는 게 인도에서 물건이 나가지고 원재료가 나와서 이를 만드냐고. 아니잖아요. 한국은 인도의 제1위 윤활유 기유 수출국이다. 이것도 물건 떼와서 만드는 거 아니야. LNG는 뭐 공동구매해가지고 같이 하면 되겠다. 뭐리 할 수도 있겠지. 물론 공동구매는 잘 힘들겠죠. 그래 되네. 시원하고 앉아있다. 참고로 이거 어제라 해야 되나? 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모디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인도 대통령이 있는데 이런 인도 대통령이 이재명 해가지고 저 정부 관리들 해가지고 저 소개하는 그 자리를 갖다 가졌는데 모디의 경호원이 인도 대통령을 옆으로 치워버렸다. 넘어가고요. 통일교 1억 원 수수 권선동 보니까 통일교 권선동 보니까 전재수 생각이 바로 나네. 전재수 항소심 오늘 변론 종결 1심서 징역 2년 28일 선고. 권선동이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관심 없고요. 그런데 권선동 얼굴 보니까 전재수 생각이 난다.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윤용호 해가지고 돈 준 거잖아. 똑같아. 권선동이나 전재수나 똑같다니까. 이렇게 무슨 국가가 되게 돌아가는 꼬라집니까 이게. 미국 북한 기술 관련 정보 공유 일부 제한, 미사일 감시는 정상이다. 정동영이 덕분에 해가지고 또 재밌는 거 일이 터지네. 심포 감시, 최근 잠수함 활동 식별, SLBM 발사 임박 평가도. 정동영이가 입을 놀려가지고 구성 핵시설. 그러니까 이거 떠들 때 이런 거는 지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갖다가 개념이 없으니까 이따구로 떠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정부 관계자, 그것도 장관급이 아닌 이상에 그냥 일개 뭐 의원이나 이럴 것 같으면요, 뭐 떠들어도 솔직히 말해서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를 갖다가 대표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래 가지고 서로 간 이 마사지 안 된 내용을 갖다가 지 혼자 쳐떠들고 앉아 있다. 개념 반말은 뭔 거라 봐야지. 이달 초부터 미 측이 그러니까 4월 초부터란 소리 아니야. 위성을 통해 수집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잘 돌아간다, 진짜. 하여가 정체가 참 묘한 정권이라니까. 하는 거는 돈 계산하는 거는 친미질인데 또 보면은 하는 것도 다른 것 쪽으로 하는 거 보면 이 반미질 또 경향이 씩 보이고 하여간에 요즘 뭐 정신분열 세월이니까 넘어가고요. 외교 갈등 중국 일본 이번엔 군사길장 고조 전선 넓히며 강대강이다. 중국 일본 구축함이 대한해협 통과했죠. 그래서 필리핀 미국 군사훈련 동참. 중국은 도서태평양에서 전투훈련 맞불. 다카이치가 이거 저 대만 개입 얘기한 다음에 인기 좋았죠. 그러니까 지금 엔화 꼬라지도 그렇고 현재 지금 다카이치 꼬라지가 좀 쑥쑥하니까 가지고 구축함이 쓱 한번 갔다. 갔다 이게 됩니다. 뭐 참고로 뭐 대만 해협은 누구의 것도 아니죠.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중간에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중국을 갖다가 계속해서 건드리는 꼴이 되니까 그래 되죠. 어쩌든지 이거 뭐 자기 영예에는 장애 영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뭐 솔직히 기술적으로는 뭐라 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게 이제 문제라서 그렇지. 요 뭐 대만권 건드려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갖다가 반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다카이치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대만 해협에 주목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우짜는 어디에 주목하고 있다? 말라카 해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다음 순서가 누구다? 말라카 해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련해서 우짜가 포스팅도 하고 영상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말라카 해협을 갖다 잘 봐야 된다. 이게 지정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친숙한 해협들이죠. 이른바 초크 포인트.
뭐 바벨 만댐, 그리고 뭐 지브롤터, 수에즈 운하, 그리고 뭐 어디야 말라카 해협, 그리고 대만 해협. 우리나라로 치면 또 저 뭐야 이거 어디 있냐? 뭐 대한 해협이지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 해협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 초크 포인트, 이거 해협들이 있다. 중요한 해협들이 있다. 지정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겁니다. 하여간 우짜는 다음에 말라카 해협 요게 이제 떠오를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넘어가고요. 네, 급등이 보시죠. 급등이래 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마이너스 0.41% 하락해가지고 1온스에 4,813.97입니다. 예, 뭐 예상한 대로 가지고 횡보세를 옆으로 개걸음 치고 있네요. 횡보세를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에너지 축적했다가 다음에 상승하는 그 추세를 항상 보여주죠. 관련해서 숫자가 그 영상을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급등의 경우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뭐라 해야 되나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대략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3개월에서 5개월 축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레벨업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뭐 옆으로 기고 이것도 옆으로 싹 기고 있다가 이거 좀 빨리 올라갔다마는 하여튼 기고 이러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단계별로 올라간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 관련해서 숫자는 뭐 8월까지는 그냥 관전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연말까지 해서 6,000달러 본다라고 이미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은떡이 보시죠. 은떡이는 마이너스 1.37%, 34% 하락해서 1온스에 79.67달러가 됐습니다. 예, 뭐 그렇네. RSI 값도 그렇고. 뭐 은떡이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간에 뭐 급등이보다는 좀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지금 52평수 위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예, 그래 되네요. 은덩이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자, 넘어가서 은덩이 끝내고 바로 달러 인덱스 넘어갈래 했더니 아니죠. 중국의 은 수출, 금이란다. 저 수출이 아니고 은 수입을 갖다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투자 및 산업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은 수입량이 이 3월 데이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 뭐 역대 최대라 해야 되나? 역대 최대, 역대 최고, 뭐 최대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올타임 하이를 찍었고 이거 최근 10년간 요거 뭐 가지고 밑에 기고 있는 것들은 자 지난 10년간 데이터입니다. 지난 10년간 3월 수입량 요거로 쳤을 때는 역대 최대, 역대 최고인데 3월 평균 수입량의 2.7배인 800 여기죠 836톤을 갖다가 지난 3월 달에 수입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수입량으로는 역대 최대를 갖다가 기록했다. 신기록을 세웠다. 이게 됩니다. 지금 뭐 다른 쪽에는 뭐 그렇고 좀 전에 은값도 보시다시피 좀 그렇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중국은 계속해서 은을 갖다가 쟁이고 있다. 미친 듯이 쟁이고 있다. 이게 보면 되겠죠. 뭐 금하고 은하고는 항상 중국하고 해가지고 저 이머징 마켓들 해가지고 이쪽을 갖다가 항상 봐야 되니까 특히 중앙은행들 하고요. 이걸 봐야 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하고 자 넘어가서 오만 원유 6월물은 어제 4.47% 상승해서 1배럴에 97.85달러가 됐습니다. 예, 여기는 아예 90달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죠? 예, 이쪽 동네는 90달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저 브렌트유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80달러, 요 80달러. 우짜게 쪽으로는 뭐 저 블로그 이런 데서는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브렌트유의 경우에는 80달러가 거의 뭐 바닥이지 않겠나. 물론 저 수요 파괴 이런 이벤트가 터지면 더 내려갈 수 있죠. 브렌트유 기준으로. 그런데 우짜가 보기에는 뭐 80달러가 거의 바닥이지 않겠나. 뭐 이래 봅니다. 예, 하여간에 5만 원유 6월물을 보셨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미국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 0.04%뭐 거의 변동이 없죠. 예,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위로 튀던 걸 갖다가 끄집어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이가 98.395. 예, 위로 튀던 걸 끄집어 내렸다. 왜 위로 튀었습니까? 그 뭐 저 이란 화물선 납포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쇼가 있었잖아요. 예, 휴전이 빠사질 것 같다 하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튀었는데 역시나 또 트럼프가 소방수로 출동해가지고 이런저런 구라를 팔았기 때문에 98.063이 됐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원화입니다. 원화는 보시면 0.24%,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0.04%, 뭐 찔끔입니다만 하여간에 조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는 아이고 아침에 갭 상승해 버렸네. 아침에 갭 상승해 가지고 이래 있다가 트럼프 나서 떠들고 이래 가지고 내려 가지고 1466.11원까지 갔다가
우짜 캡처알은 6시 43분 기준으로 해서 1달러에 1470.55원이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어제 안 그래도 또 뭐 다른 이벤트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해가지고 5년 만기 국채 옥션이 있었습니다. 경매가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우짜가 포인트를 찍어놨죠. 요 밑에 게 요게 현재 그리고 한 달 전, 요게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보다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년 전에는 뭐 비교하기가 그렇고 하여간 한 달 전에 비해서는 내려왔다 이게 됩니다. 왜 내려왔겠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국채 이거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됐죠. 예, 그런 덕분에 해가지고 외국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에 5년 만기 한국 국채 옥션이 있었는데 어제 지난 옥션에서 3.735%인데 어제 옥션에서는 3.530%. 요거 5년 몰려되죠. 예, 요거는 3.527인데 3.530%로 어제 가지고 옥션에서 하락하게 됐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자, 엔화를 보시죠. 엔화는 뭐 달러 똑같이 저 달러가 0.04% 싸졌는데 뭐 엔화도 해가지고 0.03% 해가지고 좋아졌다 뭐 이래 됩니다. 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 없이 가지고 1달러에 158.81엔이 됩니다. 여기는 좀 그렇다. 트럼프가 그렇게 달러 인덱스를 내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뭐 158.8엔이면 뭐 159엔 아닙니까? 절단인데.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대만 해협을 갖다가 통과하겠죠. 자, 넘어가서 중국의 기준금리 또 발표됐으니까 해가지고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PBOC 중국중앙은행은 기업 및 가계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1년짜리 론 프라임 레이트, 그러니까 뭐 중국의 뭐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짜리 LPR을 갖다가 금리를 갖다가 3.0% 요거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요 파란색은 이쪽으로 3%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짜리 LPR 요 회색입니다. 회색을 가지고 옆으로 이쪽으로 좌측으로 보시면 됩니다. 5년짜리 LPR이 3.5%를 가지고요. 계속 동결 중입니다. 이거 11개월 연속 동결 중이고요. 이번 결정은 중국 국내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올해 연초 성장세가 견조하다 해더라. 연초 성장세가 견조한 가운데 이란전 여파에 따른 신중한 대응을 반영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하고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이 예상이었는데 동결이 나왔다 이게 되겠죠. 중국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과 통화 안정 유지를 위해 지원적이고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미국 이란 휴전 시간 직전까지 안개소 내부 온선의 불확실성 커져. 불확실성은 이거 트럼프 행정부하고 함께 가는 거라서 커지고 자시고 할 게 없고요. 원래 그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불확실성의 아이콘이니까 당연하다 보고 휴전 시간 직전까지 안개속이라는데 문자가 이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미국하고 이란은요 서로 대화를 하고 있기는 한지조차 제대로 파악을 갖다가 지금 당사자들도 파악이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뭐겠습니까? 트럼프가 또 그런 요인을 갖다가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란은 강경 온건파 이거는 뭐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라거치 이런 거는 이란 기준에서는 온건파로 분류될 수 있고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 이런 쪽이고 강경파는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IRGC 이란 혁명수비대가 되어 있죠. 이란이 파벌 싸움이 없고 통일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예, 그건 큰 오산이다. 이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하메네이 때도 그 이란군은 그 빙신을 만들어 삐고 사실상 그 정규군도 아닌데 정규군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이란 혁명수비대죠. 그러니까 이란은 국가 자체가 이 군사 독트린이든 뭐든 간에 이거 자체가 전부 다 비대칭전만 전문적으로 하도록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체계 자체가 조금 이상해요 지금 이란은. 자, 그 와중에 강경파로 불리는 그러니까 이란 기준에서 강경파, 이란 기준에서 불리는 강경파인 이란 혁명수비대는요 당연히 그 협상하자 뭐 하자 이런 거 갖다가 눈에 쌍심 지키고 안 좋다고 하겠지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뭐 관련해서 우자가 서방 기준에서는 극단주의자라고 부르는데 강경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란 기준에서는 온건파라 불렀다는 친구들이 이란 내에 호메이니주의자들에 의해서 청부 살인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누구 죽이는 암살은 누가 합니까? 저 이스라엘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제가 의심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또 너무 길어지는데. 예, 호르무즈 봉쇄, 역봉쇄 속에 화물선 납부의 긴장구조, 휴전 직전 양상보, 뭐 이게 상관없고요. 하여간 미국과 이란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조차 서로 해가지고 제대로 파악도 안 된다. 이런 코멘트 나오고 넘어갑니다. 네, 미국 해외 봉쇄고 27쪽 회항이다. 납포상선 컨테이너 5,000개 수색쪽 이래들이. 네, 투스카호 수색 마무리 후 처리 방향 결정. 처리 방향 결정이라 하는 거 이거 보니까 그 얼마 전에 이거 이란전 터지기 전에 그 러시아 저 유조선 그 납포한 바 있죠? 예, 미국 의사. 근데 아이고 이거 이래. 납포한 바 있는데 그 유조선도 처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노후 유조선이라 가지고 들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파는 것도 값이 안 나오고요. 들고 있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뭐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제재 대상 국가들은 항상 그 짓을 한다는 건 뭘? 노후 유조선 이런 거 노선박을 갖다가 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선박 돌리면 뭐 가성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연료비가 뭐 많이 나가지 않겠나? 근데 뭐 이 친구들이 다 기름 만드는 친구들인데 뭐 상관하겠어요? 뭐 그거는 상관 안 하는 기고. 하여간에 뭐 이것도 너무 또 길어지는데. 하여간에 우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제 해가지고 우짜가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미치광이 전술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시범 케이스로 한 척 부수겠다 하고 최후 통첩을 날린 다음에 한 척 부수고 뭐 그래도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뭐 한 5척 부수고 뭐 이러면 된다 해가지고 우짜가 이미 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요건 해가지고 뭐 계속 해가지고 미국 이란 나오는데 이란전 52일차 해가지고 요약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2월 둘째 주부터 지난달 둘째 주부터 이거 2월이니까 지난달 아니구나. 지지난달 그러니까 2월 둘째 주부터 3월 셋째 주 기간 중에 확인 가능한 육상 그리고 해상 저장고에서 인출된 원유량이 2억 배럴이라고 이거 우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3월 둘째 주부터 4월 셋째 주입니다. 이 기간 중에 확인 가능한 육상 및 해상 저장고에서 인출된 원유량이 2억 배럴에 달한다고 케플러에서 추산했고요. 앞으로 인출되는 그러니까 이 저장해놨던 거, 쟁여놨던 거 여기서 인출되는 양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전쟁 발발 첫 주에 이미 수출 통제에 들어갔던 중국의 비축량은 오히려 늘어가지고 12억 1천만 배럴이 된 것으로 케플러 데이터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관 총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3월 달에 러시아로부터 하루 평균 237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면서 YOY 러시아산 수입이 YOY 정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25년 3월 대비해서 14% 증가했고요. 그리고 브라질산 원유 수입량도 154% 폭증한 503만 톤, 그러니까 해관 총수에서는 503만 톤이 나는데 이걸 배럴로 바꾸면 하루 평균 118만 배럴로 해가지고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이란에서 수입하는 것도 또 한 30만 배럴 정도, 하루 평균 30만 배럴 정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데들은 다 지가지고 쟁여놨던 거 다 쓰고 자빠졌는데 중국은 오히려 해가지고 비축량이 늘고 있다. 예,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계산이 복잡하겠죠. 예,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 공식 통신사인 다스님은 전쟁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경우 밥 엘 만데 여기죠. 밥 엘 만데 여기고 사우디 안부 그리고 저 UAE 아랍에미리트의 여기 잘 안 보이겠는데 예, 푸자이라 요 끝에 있죠. 여기 요 끝에 해가지고 푸자이라 여기 있습니다. 푸자이라 수출 터미널 그리고 통해 항로 이 전체가 전쟁터가 될 것이다. 뭐 어떻게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재개하면 바벨 만뎁 사우디아라비아 양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수출 터미널 그리고 홍해 항로 전체가 해가지고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해가지고 쿠웨이트 쪽에서도 또 뭐 소식이 나왔죠. 쿠웨이트 석유공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원유 및 정제유 수출이 불가능해지면서 모든 원유 및 정제유 제품 선적에 대한 불가 항력을 갖다가 선언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나와프 알 샤바 쿠웨이트 석유공사 CEO는 이번 사태를 재앙을 넘어선 수준이라면서 글로벌 경제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뭐 똑같이 해가지고 바벨 만렙 해가지고 이게 잘리면 이게 저쪽으로 통행이 안 되면 빙 둘러서 간다는 닉게이 쪽의 계산인데 보시면 20에서 25일 걸리는데 일본까지 오는데 20에서 25일 걸리는데 더블 50일이 걸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미 마탱이가 갔고 바벨 만렙 여기도 그래 된다면 빙 둘러서 해가지고 배송 시간이 더블이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골치 아프죠? 예, 하여간 그래도 뭐 이쪽에는 그래도 물건이라도 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하여간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가지고 워싱턴 저 해가지고 WSJ 그러니까 워싱턴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아 이거 말이 이상하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해가지고 어제 가지고 자 간단하게 그냥 뭐 얘기하고 그거 넘어갈랬는데 타이밍이 좀 그렇더라고요. 타이밍이 좀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좀 별도로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소제목은 아랍에미리트의 통화 수합 요청 타이밍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에 통화 수합을 요청했다는 이 기사를 썼습니다. 예, 전시가지고 파이낸셜 라이프라인 통화 수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청했다는 기사를 갖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썼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외환 보유액 때문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통화 수합 요청 자체가 이 월스트리트 저널 여기 통해서 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짜 개인적으로 먼저 아랍에미리트의 최신 외환 보유액 현황은 지금 발표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서 그런지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기준 최신 데이터는 얼마다? 아랍에미리트의 외환 보유액은 1조, 요거 1조 해가지고 844억 디르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이래 말하니까 뭐 디르함 쓰니까 우리는 안 쓰니까 모른다 이러겠는데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아랍에미리트의 외환 보유액은 2,952억 8천만 달러가 됩니다. 참고로 제가 관련 본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경우 환율을 갖다가 패거제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에 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편합니다. 이거 디람을 몰라서 그렇지. 이걸 그냥 달러로 환산하는 건 상당히 편합니다. 하여간에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아랍에미리트의 외환 보유액은 2,952억 8천만 달러가 2026년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이 가진 풍부한 유동성과 그리고 아부다비 국부펀드라고 유명하죠.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고 규모가 7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외환 보유액보다 더 많지요. 예, 이런 국부펀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이 가진 풍부한 유동성과 7억 달러가 넘으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아부다비 국부펀드의 막대한 재산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아부다비의 달러 차입 능력을 고려했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달러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는데 이 아랍에미리트가 통화 수합을 갖다가 요청했다는 것의 사실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아랍에미리트에서는요 위안화를 갖다가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갖다가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뭡니까? 일반인들 기준으로 하시면 그 달러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죠. 예, 페트로 달러를 버리고 페트로 위안화 가겠다 이런 위협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즉 이 돈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참고로 패드 미국 영준어의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코멘트했다시피 뭐 심정상으로는 그러는데 좀 하기 힘들지 않겠나 이랬는데 미국 연준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에게 통화 수합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에 통화 수합 해준 국가들 리스트를 갖다가 알고 계신 분들은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패드의 경우에는 자신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G10, 10개 국가, G10 국가들로만 통화 수합을 갖다가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이나 유가 하락에 따른 자금 조달을 해주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또 만약에 서포트를 할 수 있는데 미 재무부의 경우 외환안정기금이라는 걸 돌립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아르헨티나 얘기하면서 이거 미 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 얘기를 했는데 미 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은요.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국부펀드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부다비 국부펀드와는 잽도 안 된다는 소리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자체는요, 이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제 수지 데이터가 형편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재정 및 국부 펀드의 경우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갖다가 오랫동안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냐? 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자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 통화 수합을 안 해줄 원인 이유들입니다.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산유국 중 하나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뭐 이유를 한 5가지 정도 해가지고 뭐 패드의 통화수합 뭐 불가 이유, 그리고 미 재무부 외환안정기금 얘기, 그리고 UA 자체 문제, 그리고 뭐 산유국 문제 뭐 등등 해가지고 한 4-5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을 갖다가 때마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다는 것은 타이밍상 매우 흥미로워서 우자가 추정하기에 트럼프가 시작한 이란전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갖다가 아랍에미리트 등에게 온전히 지울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아랍에미리트에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이거를 갖다가 통화수합 요청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흘렀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가지고 독일 이거는 아니구나. 네, 요거는 독일 PPI 해가지고 급상승 해가지고 데이터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월에 마이너스 3.3%인데 3월에 마이너스 0.2% 많이 올랐죠. 예, 완전히 폭발하고 있다. 마이너스 0.2%로 억수로 올랐고요.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리고 MOM 전월 대비를 하면 2월에 마이너스 0.5%인데 3월에 무려 2.5%로 2.5% 어마어마하게 급상승하면서 2022년 8월 이후 월간으로는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YOY 기준으로 하면은 2025년 3월부터 해서 마이너스 네거티브 테리토리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곧 탈출을 하겠다라는 것 갖다가 알 수 있죠. 예, 요래 됩니다. 하여간에 3월 독일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 변동은 에너지 가격 변동 때문인데요. 그냥 에너지 가격이 튀었기 때문인데, 이란전에 따른 석유 제품 가격이 YOY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크게 상승했고, 거의 모든 에너지 제품 가격이 전월 대비, MOM 대비해가지고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독일에서의 천연가스와 전기, 그러니까 이게 전기값이죠. 우리나라 뭐 전기 공과금 내는 거. 천연가스와 전기 가격은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3월에 하락했으며, 전체 에너지 가격은 2025년 3월, 여기 2025년 3월 요때 수준보다는 아직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독일 얘기했으니까 간만에 독일 해가지고 웃자가 해가지고 표로 만든 거 한번 보시죠. 요즘 AI가 편하긴 편합니다. 대충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표로 만들어 주니까. 이거네 꼽사리로 해서 독일의 감원 리스트를 갖다가 웃자가 해가지고 보여드립니다. 독일 경제는 웃자가 보기에는 이미 붕괴했습니다. 예, 붕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그때부터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노르드 스트림 부사주고 언놈이 부사주고 등등 해가지고 독일 경제는 붕괴하고, 그리고 탈산업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조치, 지금 현재 필요한 조치와는 정반대인 세금 인상 같은 좌파적인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게 현재 이거 멸치의 이거 내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폭스바겐 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감원 규모를 갖다가 잠깐 표를 만들어봤는데, 폭스바겐이 35,000에서 5만 핵심 브랜드 해가지고 뭐 있죠. 폭스바겐 차는 뭐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35,000 그룹 전체로는 최대 5만 명, 그리고 2030년까지 자른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약 4만 명, 그룹 전반 비용 절감 프로그램. 말은 좋지요. 하여간 독일 내 비중이 높다, 독일에서 많이 자란다, 이 소리죠. DB 도이치방크 1위인데 최대 3만 해가지고 그룹 전체 대상으로 해서 도이치방크 카고 6,000명이 포함되고요. 보쉬, 이것도 뭐 자동차 부품 쪽에 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 대표적인 제조사입니다. 이게 1만 3천에서 2만 명, 주로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나와 있잖아요. 쇼바 등등 유명하죠. 보쉬가 여기도 독일 안에서 많이 자란다, 이게 되고요. ZF, 여기 또 미션 쪽으로 유명하죠. 예, 미션, 우리나라 그 자동차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ZF 미션이라고 다 있습니다. 이게 너무 또 자동차 표를 냈는데, 그러니까
76,000에서 14,000명 해가지고 전기 파워트레인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 자동차 그 오토 미션 요거 요런 거 이런 겁니다. 유명합니다. ZF 미션이라고 구동부분 해가지고 또 자르다 티센그룹프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기는 스틸이라고 적어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거 저 엘리베이터 이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보시죠? 예, 여기가 저 11,000명 7강 자회사 중심으로 자른다. 컨티넨탈 요거는 또 타이어 만드는 곳이죠? 예, 타이어 만드는 곳인데 1만 명 이상 자른다. 그룹 전체 독일 내 수천 명 포함. 그 아우디 뭐 이거는 뭐 메이커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7,500명 자르고요. 행정 개발 부분. 이게 포드 독일에 들어와 있는 포드 회사에서도 약 7,400명 해가지고 자를루이스 공장 폐쇄하고 기타 감축 그리고 SAP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게 3,500명 이 회사 하나마다 다 소개하려니 너무 그렇네. 글로벌 1만 명 감원 중에 독일 할당분이 들어가 있고요. 3,500명. 그리고 잘란드 해가지고 있고. 여기도 뭐 나름 관련해서 저 항만 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친숙한 회사입니다. 잘란드 해가지고 2,700명 해가지고 물류 유통 부분이고요. 그 셰플러 여기도 2,800명. 그리고 만 요것도 대표적인 저 트럭 메이커죠. 예, 여기도 2,300명 하고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 잘한다 이거고요. 루프트한자 요즘 자주 이름이 언급되는 그 비행 항공사죠. 수천 명 행정직 인력 약 5분의 1 자르다. 그리고 바커 케미 여기도 뭐 아시는 독일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회사인데 뭐 이거 일일이 설명하기 그렇고 하여튼 1,500명. 그 에르고 이것도 1,000명. 이거 RTL 여기도 해가지고 600명 자른다 이겁니다. 이거 독일의 방송 쪽에 보시면 나오는 거기입니다. 하여간에 이 구자가 말씀드린 게 뭐다. 이거 저 독일 정부는요 지금 경제를 갖다가 되살리려고 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세금 인상 같은 좌파적인 헛소리만 내뱉고 앉아 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오늘도 분량 조절 10편하는 분위기인데 네. 네, 네덜란드 해가지고 요거는 뭐 기사 나온 지는 좀 됐는데 그 현지 날짜로 4월 19일인데 우리 날짜로 하면은 4월 20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나온 겁니다. 이제 네덜란드가 액티베이트 퍼스트 1단계 에너지 위기 계획의 1단계를 갖다가 활성화시켰다. 대응에 나섰다 이 말이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전 이후 처음으로 네덜란드는 에너지 위기 대응 계획 1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돌입했다는 소리죠.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네덜란드의 에너지 위기 대응 1단계는 즉각적인 공급 부족은 없지만 연료 시장이 왜곡되는 것으로 더 심각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 단계다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에 위기 대응 1단계 퍼스트 페이지 1단계에 이제 네덜란드가 들어가 있다. 자, 이거 보시면 어떤 거 생각납니까? 마크 트웨인의 유명한 구절 있죠.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갑자기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나게 만드는 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우자가 일본 관련 컨텐츠에서 처음에는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자주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쓰일 것 같고요. 우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선거 후로 해가지고 다 미뤄놨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세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도 지방선거 때문에 다 땜빵하고 자빠져가지고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놨다는 거. 누가 미뤄놨어요? 이재명 정권하고 더불어가. 그래 지금 다 미뤄놨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요건 해가지고 소제목으로 러시아 투합세 여기 정유시설이고 이런 데입니다. 탱크에 불난 거죠. 투합세가 공격받았다 이게 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또 어제 해가지고 어제가 아니고 뭐 이틀 연속이니까 뭐 엊그제라 해야 되나 공격받아 불이 제대로 났습니다. 자, 말씀 드려봅니다. 러시아 투합세 여기도 뭐 그쪽이 흑해예요. 흑해 쪽에 있는 겁니다. 러시아 투합세에 있는 수출 터미널 저장 시설 탱크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아서 이틀 연속 불이 나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불이 나 있습니다. 이게 왜 불이 가지고 훌훌 나고 아직 보기에는 지겨주죠. 왜 이렇습니까? 탱크에 기름이 있었으니까 이 기름이 다 탈 때까지는 이 꼴이 계속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투합세 요겁니다. 우자가 위성사진을 또 찍었는데 여기서 불난 겁니다. 여기서 불난 겁니다. 투합세의 경우에는 규모는 작지만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투합세 정유시설과 수출터미널, 여기도 수출하는 터미널이죠. 예. 투합세의 정유시설과 수출터미널의 연간 원유 처리 능력은 1200만 톤. 러시아에서 기준으로 하는 게 항상 이래 톤으로 계산해서 1200만 톤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배럴로 바꾸면 하루 평균 24만 배럴에 해당하고요. 러시아의 원유 수출 능력 중 8%를 여기 투합세가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가지고 소제목으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 같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차트만 보셔도 뭔가 계속 늘어나죠. 예상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자, 골든 패스 해가지고 LNG 나왔는데 이것도 LNG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텍사스에 있는 이거 LNG 수출 터미널 그쪽입니다. 자, 말씀 들어봅니다. 텍사스의 골든 패스 LNG 프로젝트가 생산에 드디어 들어가면서 들어갔습니다. 올해 초부터 들어가면서 페르시아만 지역 공급차를 속에 대표적으로 뭡니까? 카타르 그 LNG 지금 수출 안 되잖아요. 이거 절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심각한 겁니다. 원유보다 더 심각한 게 이 카타르 LNG 수출 안 되는 겁니다. 하여간에 페르시아만 지역 공급차를 속에 미국 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왜? 텍사스 골든패스 LNG 프로젝트까지 이제 돌아가니까 여기에 투자한 회사가 또 누구다? 카타르 에너지입니다. 아이고 흥미롭죠. 카타르 국내에서는 지금 LNG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이 카타르 에너지가 합작 투자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누구다? 이 골든패스에 합작 투자를 해가지고 엑슨모빌하고 같이 카타르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가 됩니다. 하여간에 카타르 에너지와 엑슨모빌이 합작 투자한 골든패스 LNG 프로젝트는 1호 생산 라인, 이거 LNG 쪽에서는 그 업계 용어로 트레인이라고 합니다. 트레인 넘버 1, 뭐 트레인 넘버 2 이라는데 하여간 뭐 우리나라식으로 말씀드려가지고 1호 생산 라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1호 생산 라인에서 첫 번째 LNG 생산을 갖다가 3월 30일부터 해가지고 시작했다고 골든패스 LNG 프로젝트에서 발표했고요. 블룸버그는 1호 생산 라인이 7월까지 매우 6월, 7월 여기죠? 예, 7월까지 최대 생산 능력에 도달하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2호 라인 트레인 2, 3호 라인 트레인 3 해가지고 2호, 3호 라인이 또 있는데 2호 라인은 8월, 7월, 9월, 8월 여기죠? 예, 8월. 그리고 3호 라인은 2027년 내년에 해가지고 가동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가지고 US Rare Earth, 그러니까 회사 이름입니다. 요 회사 이름입니다. USA Rare Earth. 여기가 브라질에 있는 세라 베르데. 여기를 갖다가 회사를 갖다가 인수했다 이거죠. 인수해 가지고 엑스페드 테크. 그러니까 이거 인수전을 갖다가 가열차게 뭐 확대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봅니다. USA Rare Earth, 이거 트럼프가 언급하기도 한 그 회사입니다. USA Rare Earth가 4월 20일 브라질 히토류 광산 회사 세라베르데 이걸 갖다가 2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채굴, 가공, 자석 제조 사업을 확장하는 포트폴리오에 또 다른 기업을 추가했습니다. USA Rare Earth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해외 기업 인수를 통해서 영국에 있는 히토류 금속 및 합금 생산업체 레스 커먼 메탈스와 프랑스 가공업체 카레스터 이 지분을 인수했고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오클라호마 스틸워터에 있는 자석 제조 공장과 텍사스 라운드 탑 광산을 갖다가 포트폴리오에서 추가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또 블룸버그 차트입니다. 이거는 우자가 소제목으로 뭘 말씀드리냐면 미국의 테크 기술 기업들하고 만기 장벽 어떤 거 부채 만기 장벽 mature wall 돼 있죠. 부채 만기 장벽이 도래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2028년까지 보시면 2028년 여기 있죠. 예, 2028년 이래 됩니다. 2028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2026, 2027, 2028, 뭐 요즘 31년까지도 갑니다만 하여간에 2028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고수익 채권, 하이힐드를 하는데 고수익 채권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고수익 채권입니다만 까놓고 말했으면 뭡니까? 이거 정크 본드죠. 정크 본드. 망하기 직전에 있는 회사들 그런 거. 하여간에 고수익 채권 또는 하이힐드와 레버리지 론. 예, 그리고 또 여기는 차트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BDC 뭡니까? 요즘 우자가 자주 얘기하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
기업 성장 투자기구, 이게 다 사모신용하고 관련된 거죠. 이거와 연계된 소프트웨어 및 테크 기업들 부채가 3,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거 2028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게 2028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 2028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만 보면은 1,420억 달러로 2026년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의 3배에 가깝고요. 1,420억 달러의 부채 중에서 65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은 뭐에 해당이 된다? 고수익 채권, 즉 정크 본드고 나머지 770억은 770억 달러는 레버리지 론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BDC도 포함됩니다만 일단 뭐 포함 이거는 제껴 놓고 일단 크게 큰 거 구찌로 보면은 고수익 채권 즉 정크 본드가 2028년에 돌아오는 게 650억 달러고 그리고 레버리지 론이 770억 달러가 된다 이게 됩니다. 이런 부채들 고수익 그러니까 뭐 정크 본드, 레버리지 론 그리고 BDC 이런 부채들 대부분은 뭡니까? 우한폐렴 시절에 거의 제로 금리로 발행되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훨씬 높은 금리로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재융자를 해야 되지요. 올해 하반기 2026년 하반기부터 많은 기업들이 재융자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는 곧 뭘 뜻합니까? 테크 기업들, 소프트웨어하고 테크 기업들의 경우 곧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미 상환에 들어가니까 재융자 해야 되니까 상당히 높은 금리에 직면하게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꿀 빨고 있던 그 우한필름 때 계약 맺었던 그 금리는 이제 갔고 세월이 저 세월로 가버렸고 이제는 비싼 금리로 갈아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가지고 블룸버그도 똑같 차트입니다. 보시면 가지고 스마트폰 마켓 역사적인 마이너스 13% 감소다 해가 나와 있죠. 해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소제목은 저가 스마트폰 시대는 끝났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IDC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2026년에 무려 YOY 작년 동기간 대비 그러니까 2025년 대비해 가지고 무려 마이너스 13점이 아니구나. 마이너스 13% 이거 출하량 그러니까 스마트폰 대수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억 6천만 대가 감소한 11억 대로 해가지고 예상이 됐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요. 이는 2025년에 2%가 늘었고요. 2024년에 6%가 늘었다. 성장했던 이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는 아예 급락도 이런 급락이었다 할 정도로 무려 마이너스 13%라 시장이 쫄아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 스마트폰 출하량 급락 이유가 뭐냐? 메모리 칩 부족 현상에 따른 전반적인 가격 상승 때문인데요. 이 가격 상승 때문에 덕분에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수익성이 없는 보급형 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이겠죠. 중단하고 고급 기종 비싼 거 출시로 수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비싼 걸 사게 유도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참고로 2025년에 한 대에 스마트폰 한 대에 100달러 미만이었던 아주 저가 폰 이거의 출하량 대수는 1억 7천만 대에 달했지만 2026년 현재 올해에는 저가 스마트폰의 경제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왜? 메모리 값이 너무 비싸서 메모리 칩 부족 현상은 2027년 내년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메모리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가격이 2025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뭐 리세션 한번 터지면 어찌 될란지. 네, 이거는 간만에 또 아폴로 차트 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아주 깔끔하죠? 예, 차트가 아주 깔끔합니다. 뭐 이래 가다가 여기는 완전 그냥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려 봅니다. 소제목은 보시죠.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게 됩니다. 제가 이거 뉴스 보면서 천연가스 얘기를 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간만에 또 한번 얘기해 봅니다. 천연가스 다이아몬드 가격이 2022년 여기죠. 2022년이 여기 되죠. 이 2022년 중반 이후 해가지고 얼마가 떨어진 것 같습니까? 떡락도 이는 떡락이 없다. 보시면 7,000달러, 7,000 해가지고 바스켓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7,000달러 해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3,000달러도 안 된다. 즉 50% 이상 폭락해서 사상 최저를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거 아폴로 차트 보면 좀 그렇잖아요. 또 다른 것도 보시죠. 자, 이거는 해가지고 이거 뭐 0 to 0.5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거 4에서 99 이거는요 크기도 크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때깔도 좋은 걸 갖다가 이거 가장 비싼 겁니다. 이렇게 된 거.
자, 보시면 어땠습니까? 좀 전에 아폴로 차트에서 2022년은 뭐 해가지고 고점 찍고 이다음부터 마이너스 50% 폭락했다 했죠. 다 지금 마이너스. 예? 와, 이거 저 변동해가지고 된 게 전부 다 마이너스로 다 잠겨버렸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경우는 우자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버블 제품이라고 봅니다. 예? 허영심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하고 관련된 제품이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각박해지니까 이제 다이아몬드 사는 일도 없고 해가지고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4월 2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다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